전략기획 사업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업무 활용 유형 앱 9가지를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아직 다 안 써봐서 얼마큼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써보시면서 좀 피드백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멤버입니다. 리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함 관리 전용 앱인데 명함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되게 많습니다. 근데 리멤버가 가장 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좀 안전성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어플과 차이점은 이제 명함을 찍어서 보통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 명함 정보를 찍으면 인식을 해서 연락처에 저장이 되는데 오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리멤버 같은 경우에는 찍으면 자동으로 본부로 전송이 됩니다. 명함 내용이. 그래서 거기 실제로 2,500명의 수기 입력자들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 사진을 보고 수기 입력을 해서 다시 정보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가입 자체는 쉽습니다. 뭐 페북이나 네이버, 구글로도 다 로그인이 되고요. 신기한 거는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자기가 업로딩한 명함 정보가 바뀌면 그 바뀐 사람도 이제 리멤버 회원일 경우에 한해서만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회사가 바뀐다거나 직책이 바뀔 경우 아니면 연락처가 바뀔 경우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백업 같은 경우에도 구글, 뭐 이제 MS 프로그램들도 다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실시간 동기화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슬랙입니다. 슬랙은 이제 사내용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툴 앱인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조사인 바에 따르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업무를 보조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다 통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 무서운 어플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파급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가장 특이점이 이제 파일 업로딩을 하면은 메인 화면에서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냈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련된 내용들의 사진, 동영상 뭐 할 거 없이 다 공유가 되고, 특이점으로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메일이 왔는데 관련 메일 옆에 별표 마크가 있습니다. 여기 마크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진행했던 프로젝트, 그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전략사업부 같은 경우에 산야초다라고 하면은 홍유리 옆에 홍유리 옆에 별표를 누르게 되면은 관련 산야초 내용들이 이전에 보냈던 게 다 뜨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릴 필요 없이 원래는 메일에서 계속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 관련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그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코멘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좀 유용한 앱입니다. 그리고 에버노트인데요. 에버노트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메모를 이제 실시간으로 모든 기기를 통해 가지고 공유가 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거는 뭐 노트북 스택이라는 이제 이름은 말 그대로 노트 같은 경우에 내가 정말 실시간으로 메모하는 노트들이고, 그 상위 버전이 이제 노트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노트북이라는 폴더가 있는 거고, 폴더 위에 또 스택이라는 큰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PC용 화면인데 PC뿐만이 아니라 모든 태블릿,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아니면 맥 상관없이 모든 공유가 가능하고요. 정말 그 공유에 특화된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음도 되고 뭐 위치 정보라든가 키워드 검색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RSS 활용인데 저도 RSS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기가 이제 주로 자료 조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어플리케이션인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고 메일에 연동만 시켜놓으면 그 관련 주제에 대해서 모든 이제 인터넷 기사들이나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 될 때마다 자동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다. 자유학기제에 관심 분야를 설정을 해놓으면 모든 이제 국내 매체 포털들 아니면 일반 사이트들에서 업로딩되는 최신 정보들이 자동으로 메일링이 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뭐 호환성 가장 높아서
안드로이드나 맥 상관없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무료입니다. 무료라서 참 활용하기 편하신 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건 분더리스트라는 앱인데 이 독일 회사라 분더리스트라고 하는데 원더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원더와 리스트의 합성어인데 그 메모를 본인 메모만 하는 게 아니라 팀 아니면 프로젝트 아니면은 뭐 사업부 아니면 회사 전체 메모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앞서 말한 것들과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블로그 포스팅 확인이라는 메모를 남겨놓는데 그걸 누르면은 얼마만큼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자동으로 핸드폰에 뭐 1시간 전이다, 하루 전이다 알림 기능도 충분히 설정을 할 수 있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메모들을 또 남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나 아니면 팀원들이 그 메모에 대해서 업데이트 됐다는 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보들을 메모를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굳이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 상으로도 의견을 쉽게 남길 수 있도록 특화된 앱입니다. 그리고 이프트라는 앱인데 이게 제일 신기한 앱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도 찾다 보니까 신기해서 넣게 됐는데 기존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한 가지 앱을 통해서 실행이 됐다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 융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앱 두 개를 공동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중간에 연결 고리를 짜주는 거예요. Understand? Yeah.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은 이제 사인회로 인스타그램인가요? 인스타그램과 드랍박스 두 가지 어플이 있는데 if와 then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서 뭘 하면 여기서 뭘 해라 라고 명령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레시피라고 합니다. 레시피, 요리 레시피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만약에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드랍박스에 저장이 되라 라고 명령을 해놓으면 두 가지 어플이 동시에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현재 지금 관련 레시피가 300만 개가 업로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무수히 많은 레시피들이 있겠죠.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뭐 링크드인이랑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합성을 하면은 이제 구인 광고를 링크드인에 내면 자동으로 그 이제 입사 지원서라든가 그런 서류들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자동으로 엑셀로 정리가 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날씨랑 해외 어플리케이션이라 해외 사례만 좀 넣었습니다. 필립스 휴라는 어플을 쓰면은 만약에 이제 날씨에서 내가 위치한 장소에 비가 온다 라는 정보가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필립스 휴라는 어플에 연동이 돼서 실내 조명을 관리하는 어플인데 거기에서 푸른색 전구의 빛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물 인터넷이랑도 충분히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되게 좋은 어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레시피도 엄청 많이 있으니까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다이렉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중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인데 사실 이건 기존에 있는 그런 사이트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다른 점이 이제 호환성이 높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서 파일 공유가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이더라도 그 각각에 있는 그런 폴더마다 접근 권한을 달리 설정할 수가 있어서 보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이제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그 폴더에 어떤 사람이 접속을 했는지랑 그다음에 이 서류가 어디를 거쳐서 가는지까지도 다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보안에 좀 높은 중점을 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8번째로 팀뷰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무실에 자주 없으신 분들은 서류를 다 못 들고 다니시니까 정리를 하시기 되게 어려운데 핸드폰으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거는 이제 사무실에 있는 화면 그대로를 쓸 수가 있고 더블 모니터가 상관없습니다. 기능을 넣으면 듀얼 모니터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 컴퓨터 재부팅이나 잠금도 실시간으로 실행할 수가 있으면서 미리 설정을 안 해놔도 밖에 나가서 자기 컴퓨터 IP 주소만 알면은 IP를 입력하라 하고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컴퓨터 뭐 끄고 키거나 컴퓨터 상태, CPU가 지금 뭐 활용도 몇 %고 램이 얼마큼 사용되고 있는지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켓인데, 포켓은 인터넷 클라우드 북마크 앱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이 좀 유사합니다. 그 모든 기사들을 사실은 저장을 하게, 북마크나 아니면은 이렇게 즐겨찾기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장은 되는데 사실 다시 이용되는 빈도가 되게 낮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하면서 그런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라든가 모든 기능들을 제거하고 텍스트만 효율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오프라인으로도 따로 로그인 하지 않아도 어플리케이션만 키면은 바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장되는 이제 상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가식성이 높도록 글씨체라든가 아니면은 옆에 주위에 본문을 좀 방해하는 글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확실히 볼 수 있는 높은 가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 버튼, 그러니까 따로 어플리케이션을 키지 않아도 인터넷을 켜서 깔게 되면 하나 생기거든요, 버튼이. 그래서 그 버튼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기사들이 저장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료조사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항상 생각지 못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글 전체 직원이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는 슬랙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네. 왜냐면 다 사실은 사업부별로 다 저장하는 경로도 다르고 공유되는 형태가 다 달라서 그걸 통합한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추진했어요, 추진. 아니요, 그건 제 의견인데 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무리하게 추진을 할 수가 없네요. 아니 본인 좋다 생각하면 뭐 좋은 거 아니야? 아직 안 써봐서. 아직 왔어? 아니야. 써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거 무슨 거.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만. 아이, 보고 추진해야. 무료도 있고 부분적으로 유료도 있습니다. 슬랙 같은 경우에도 무료 버전이 있고 네. 라이트 버전. 참여 인원이 좀 달라지면은 일정 과금을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도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